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아기 아동기 발달 중에 사회성 및 정서 발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아기의 그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단 바울비라는 학자가 바로 애착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으로 신체 접촉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확인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할로우라는 사람이 어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건데, 어린 원숭이가 어미에게 애착의 더 중요한 변수가 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서 하나는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된 인형하고 철제 인형을 이렇게 두 가지를 어, 사용했고, 여기에 이제 철제 인형에는 먹이도 같이 제공을 했어요. 근데 원숭이가 부드러운 천으로 된 이 인형에 더욱더 친근하게 딱 달라붙어서 안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철제 인형 같은 경우는 먹이는 제공됐지만 그렇게 어, 안기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먹이가 아니라 접촉 위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성숙 유아의 신체적 성장에 접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애착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를 얘기하고요. 이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것은 보호자와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헤어지면 불편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케어해주는 사람의 그 대상과의 관계, 그런 부분을 이제 애착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보호자와 분리될 때 이제 낯가림을 하는 거고요. 자기가 익숙한, 자기를 잘 케어해주는 사람이 자기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갖게 되고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단지 유아의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이고 친숙하면서 반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의 원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친숙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친숙성. 그래서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는데 유기체가 어떤 특정 자극이나 경험에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 발달을 초래하는 최적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태어나서 6개월 전후부터 한 살 반 정도까지, 그때 이제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각인이다라는 것은 임프린팅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애착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결정적 시기, 그 태어나자마자부터 한 살 반 정도까지의 시기에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즉, 그때는 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 오리들 사이에 이 로렌츠가 이제 등장을 해요. 사람이죠. 근데
그 최초로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각인이 된다는 것을, 즉 우리들이 이 로렌츠라는 인물을 보고 각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어린 우리들한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들이 이 로렌츠의 얼굴을 보고 자기의 애착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각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질과 성격 특성의 발달 같은 경우는, 기질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생물적 또는 생리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입양된 아이와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성격 같은 경우는 특히 동일한 발달 경험에 대해서 아이마다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질은 좀 생물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좀 형성되는 부분이 많고, 성격의 경우는 오히려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착과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보면, 초창기에 유아기 때문에 애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애착 출현, 그 애착 행동의 출현이라는 것은 유아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는 것이고, 특히 친숙하고 안전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애착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이제 낯선 상황에 노출되면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동과 안정적으로 애착되지 못한 아동들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낯선 상황 검사라는 것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상황 검사를 통해서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을 다르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런 애착의 양식 차이라는 것은 개인적 기질과 부모와 양육자에 대한 반응성을 각각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애착은 성인이 되었을 때 감정과 친밀함을 수반한 관계와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유아기나 아동기 때 안정된 애착을 어느 정도 형성한 사람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사회 정서적인 관계를 잘 형성해 가고 유지하는 반면에, 초기 애착이 잘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을 이제 구분하는 거, 그거를 이제 에인스 워스라는 학자가 바로 낯선 상황 검사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격리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가 되게 문제가 되죠. 이건 지금 현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유아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유아 모두가 어머니가 방을 나갔을 때 오는 비율이 생후 13개월 정도일 때 최고조로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3개월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애착 대상이 자기로부터 분리가 되면 불안을 느끼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의 또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과의 애착 형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 아동기의 발달 중에 사회성 및 정서 발달 같은 경우에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발달 단계를 쭉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개인의 어떤 심리적 발달이죠. 그래서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병행해서 성장해 가는 이중적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그다음에 걸음마를 할 때, 그다음에 학령 전기,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 시기죠. 이때가 굉장히 유아기 때는 신뢰감과 불신, 걸음마 시기에는 자율성과 자기의식, 그리고 이제 학령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시기죠. 학령기. 그래서 자신감 대 열등감, 청소년 정체감, 성인 대 소외감 대 침체감, 바로 이제 통합감 할 수 있고요. 이런 학령기에 들어서 안정적인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절망감을 느끼느냐 하는 마지막 생애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는 위기감. 사회에서 살펴봤던 성 프로이트의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죠. 그죠? 의사로서 환자를 기준 지표로 삼아서 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아이들을 자연스러운 놀이 아래 원초화 본 거예요. 프로이트 같은 구성 요소와의 삶의 원동력인 본능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죠. 무의식적인 과정이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에릭슨 같은 자아의 중요함이에요. 이런 생물적인 인간 좋은 자아고 는 사회와 시간성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 아동기 발달에 사회 정서 발달 같고요. 학령기 학령기
수반되는 높은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되어 경험했던 청소년들은 이 자기 그 청소년 시기에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했어요. 신체 변화에 대한 반응은 뭐 고등학교 속하게 외모 뭔가 라고 하는 시기라는 빠르게 이제 성장하는 친구도 있고 그 시기에도 되게 느리게 성장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굉장히 키가 안에서 1, 2번 하는 나중에 성인이 마주 키가 훌쩍 커진 친구들은 그래서 굉장히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생식기의 성숙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또 예민한 부분이고, 물론 개인차는 있는데,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징후가 빠르게 나타나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최근에 이 청소년기를 지났은 시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아마 빠른 변화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어,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기에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빠른 그런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꽤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초등학교 시기에 이미 월경이 시작되는 소녀들도 있고, 또 소년들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그 생식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적 행동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사실은 어, 소녀들의 경우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예요. 그래서 성적인 성숙은 이루어졌는데
심리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생에 좀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정체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청소년기에 중요한 거는 부모로부터의 의존 상태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이제 변화하는 시기에 필요한 것은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고, 이 마르시아라는 학자가 바로 안정된 정체감 획득을 위한 노력의 네 가지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정체감을 제대로 이제 획득하게 되면 추구하는 목표를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역할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정체감이 제대로 획득됐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유질 처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이 바라는 대로 된다. 이거는 자기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모님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바라는 대로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에 유죄 처분이다라고 하고요. 뭐 집을 유예라는 건 유예라는 건 이제 미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시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체감 혼미다라는 것은 아예 정체감 발달에 실패를 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감 획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청년기의 사회적 관계, 특히 이제 청소년기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초등학교 시기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인기에 도달했을 때 그런 어떤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맺느냐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시기까지의 어떤 아동기 시기를 거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게 되면 또 그런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거나 또 형제 자매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어,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잘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그런 어떤 자기 가족들하고의 분위기가 유사한 그런 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가족들하고의 관계에서 좀 원만하지 못하게 되면 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하고의 그런 유대관계가 어, 좋지 못하게 되면 바깥에서 또 그런 자신과의 어, 관계를 맺을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어, 그런 친구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삐아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삐아제 같은 경우가 유아 아동기를 거치면서 이제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삐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그 경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형식적 조작기의 경우는 추상적인 사고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생각하고
가설 설정도 할 수 있고 가설 검증도 하는 그런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성찰이나 자기 분석, 자신의 감정의 중요성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이 또 너무 심하게 빠지게 되면 뭐 시나 뭐 소설, 뭐 연애 편지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심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인과 접촉하면서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은 상황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청소년기의 상황에서는. 특히 특수한 위기나 비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또는 뭐 어떤 전문가의 훈련이나 구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특수한 위기나 비정상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잘 대처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이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한부모 가정이 꽤 많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별로 좋지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결혼 생활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도 나중에 결혼했을 때 또 이렇게 이혼하고 결혼 생활이 매끄럽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 대한 시기를 사실은 잘 어, 유지하고 어느 정도 올바르게 지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어머니와 한 부모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는 아버지와 한 부모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어떻게든 본인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뭐 예전에 빈민가가 그런 비행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봤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뭐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의 자녀들도, 그죠? 오히려 그런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외에 또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상황적 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특히 이제 뭐 좀 부유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학업 문제, 그다음에 일탈된 또래 친구들과의 문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뭐 이런 경우에 그 청소년기에 반항 행동이 나타나죠. 부모에 대한 반발, 그죠? 선생님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청소년기의 자살이라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어떤 내가 꼭 살아서 뭐 해야 돼, 뭐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부모가 이혼했다 그래서, 또는 내가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또는 공부를 잘 못해서 부모한테 꾸중을 자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의 목숨을 단절한다?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럴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뭐 가족과의 유대감이 결여되거나, 그 다음에 나는 혼자야 라는 고독감, 이 세상에 나는 부모를 의지하기도 싫고 힘들고 나 혼자 내가 살아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이제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자기의 어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과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로 들어가게 되면, 성인기 시기에는 뭐 딱히 성인기가 언제부터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선을 긋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가 지금 청년기와 성인기의 딱 그 중간 과도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뭐 사실 몸 그 신체적으로만 가지고 따지면 이미 여러분들 다 성인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성인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직업을 갖는 것이 성인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는 시기, 그죠? 그래서 이제 성인기도 초기와 이제 중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 후기 성인기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예전에 구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노년기도 좀 더 늦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저도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이미 노년기에 들어온 건데, 제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저는 절대 노년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직도 저는 뭐 그냥 중년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 65세 이 정도 이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도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요. 성인기에서는 일과 결혼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신체 변화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부터 한 35살까지는 가장 신체적으로 절정기에 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나면 점점 쇠퇴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노화 과정은 굉장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최근에 보면 아주 진짜 동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젊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좀 뭐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지 그렇게 젊은 동안이 아니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자기 자신의 그 신체적인 부분은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직장 다니면서 너무 막 그냥 나의 자신을 혹사했기 때문에 거의 맨날 야근만 하는 회사만 다녔고 주구장창 일만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말 또 30대 후반 이후에 또 새로운 공부를 하느라고 더 막 몸을 돌보지 않고 혹사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나이가 벌써 42살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힘들게 공부를 또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생활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뭐 신체 변화는 당연히 기능들이 다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그죠? 35이 넘어가니까.
뭐 여성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되고, 폐경에 이르는 50대 초반, 뭐 40대 후반,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갱년기라고 해서 심리적인 그 변화와 함께 우울, 불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또 저하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남성의 경우도 뭐 정력이 약해진다. 그리고 그런 욕구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초기하고 중인 중기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성, 그다음에 대인관계, 성격 발달 측면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가장 뭐 성인 초기에 시작되는 건 내가 일을 갖게 되면 직장에 들어가는 시기.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결혼. 요즘엔 결혼은 한참 늦어지고 있지만 예전에 저희 때는 굉장히 결혼을 좀 빨리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만 해도 29에 결혼을 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했죠. 저는 물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좀 그런 직장에 또 일찍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좀 빨리 했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 시기에 보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30대 초반에 결혼들 다 했어요. 그리고 아이 출산도 빨리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하고 가정하고 아이 돌보고 가족 부양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던 거죠, 뭐 사실은. 근데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성격, 본인의 적성, 흥미, 가치, 능력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에 맞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최초의 직업 선택하는 거는 이제 청년 말기 또 성인 초기가 되겠죠. 요즘에 참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또 직업이 없다 보니까 뭐 소득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또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성 친구는 있지만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년기에 가면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내가 나이가 점점 내 일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뭔가 목표를 또 설정해서 그 부분으로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도 직업에 대한 만족과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직업을 통해서 사회생활도 원만하고 대인관계도 잘 형성하고 유지하게 되면 자기 만족감이 생기죠.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 어느 정도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삶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게 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성의 경우는 특히 이제 성차별로 인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됐어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잖아요. 그죠? 요즘 TV에 보면, 예전에 뉴스에 보면 기자나 그다음에 방송 프로그램의 PD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여자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기자도 그렇고 방송국 PD도 그렇고 여성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요새 사법고시다, 공무원 시험이다, 수석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야. 요즘은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능력 발휘가 좋은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기에서 또 중요한 게 결혼이죠. 직업 선택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에 그 TV 여러분들 잘 안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래도 TV에서 보면 좀 나이 든 친구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연애에 관련된 어, 배우자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그것 말고도 뭐 종편에 있는 뭐 JTBC나 TVN에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요즘 가끔 이제 저도 무슨 요일 날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어 하는 거예요. 나는 솔로 말고도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거기서 이제 가끔 저도 보면 그 남녀의 그 결혼 배우자로서의 선택을 할 때 뭘 중시하는지를 좀 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뭐, 그것도. 인물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들어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업,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소득, 이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여자의 직업, 남자의 직업이 매우 중요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혼이 전반적 인생의 만족을 결정하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이제 일과 결혼이라는 부분이 어, 일과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튼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성적 행동은 뭐 배우자와의 성적 관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배우자 외에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경우 간통죄다 그랬는데 요즘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폐지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기가 되면 부모라는 건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 출산하는 것 예전에 비해서 매우 많이 늦어지고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를 할 정도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 출산을 자꾸 늦추는 이유가 소득뿐만이 아니라 육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출산을 늦추게 되는 거죠.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성기 발달 중에서 특히 성격 특징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쭉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가지고 봐도. 그래서 뭐 연령이 좀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예전엔 제가 좀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컸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이나 뭐 사람들한테 좀 유연하게 대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인지 발달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어, 발달이 좀 더뎌지고 기능이 저하되겠죠. 인지적인 능력 부분. 그리고 이제 상황적 스트레스 역시 이혼하는 경우, 부부가 이혼하고 또 남자들의 경우나 여자들의 경우 실직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기 성인기에 들어가게 되면 신체 변화에 대한 반응, 모든 신체적인 상황이 다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어, 여러 가지에 대한 뭐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새 최근에는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발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성 및 대인 성격 발달 측면도 보면 뭐 성적 행동도 욕구가 당연히 발생은 되지만 젊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또 성적 만족의 방해 요인들이 또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우리 젊었을 때보다 충동감은 많이 줄어들게 되죠. 뭐 사회적 관계라는 거는 내가 직업과 그다음에 이제 직업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과 이 절친한 친구가 나이 들어서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정말 친구가 그래도 좀 있는 것이 그죠?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쭉 유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반창들하고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대학교 같은 학번의 과 친구들하고는 지금까지도 몇몇 친구지만 다는 아니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고 그다음 배우자의 상실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은 뭐 당연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황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이것 또한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좀 이제 가족이 없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의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대처 부분인데 어차피 뭐 우리가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100세 노인들을 잘 볼 수 없었고 뭐 진짜 80 넘어가면 어우 오래 산다 아주 장수했다라 그러는데 지금 80 넘는 분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몇 살까지 살게 되든지 간에 좀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걸 이제 웰다잉이라고 하지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걸 다 누구나가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인 후기까지의 발달 과정들을 쭉 살펴봐서 발달의 전체 내용을 다 살펴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